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밥은 매일 드시죠? 그런데 혹시 밥 먹고 무심코 하는 행동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는 괜찮겠지 생각하고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87세 현직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고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이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밥 먹고 나서 흔히 하는 실수, 과연 무엇일까요? 밥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밥 먹었으니 당연하지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하지만 잠깐, 식곤증은 단순한 졸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70대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깨어보니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발음도 어눌해지셨다고 합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 뇌졸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박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식곤증을 단순한 졸음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 것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식곤증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식곤증은 단순히 혈당 문제만은 아닙니다.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졸음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특히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식곤증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된다. 어릴 적 어른들께서 많이 하시던 말씀이죠.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정말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는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히 불편한 질환이 아닙니다. 심하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복부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섭취한 칼로리가 그대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복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김 할머니께서는 밥만 먹으면 습관적으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배가 나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밤에는 속쓰림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땐 탄산음료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탄산음료는 일시적으로 트림을 유발하여 소화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화 기능을 방해합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탄산은 위장 내 가스를 증가시켜 복부 백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산음료에 함유된 다량의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다시 혈당을 떨어뜨려 식곤증을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탄산음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이 중요한 어르신들께는 탄산음료는 절대 금물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인 셈입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밥 먹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시청해주세요. 건강대박 오디오북 유튜브 스크립트 밥 먹고 이 행동했다가 쓰러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밥 먹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식곤증을 단순한 졸음으로 넘기거나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소화에 좋다고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 모두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밥 먹고 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과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7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준비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산책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벼운 산책이라는 점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를 걷거나 마당을 천천히 거닐어도 좋습니다. 80대 이 할머니께서는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식후 5분이 라도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다리 근력도 강화되고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도 잘 주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양치질하는 것은 충치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 사이 간격이 넓어지기 때문에 충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양치질을 하면 음식물 찌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치질은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 잇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강하게 양치질을 하면 잇몸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고 잇몸 마사지를 하듯이 꼼꼼하게 닦는 것이 좋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0대 최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양치질을 소홀히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통 때문에 잠도 못 이루실 정도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치과에 가보니 충치가 심하게 진행되어 신경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로는 식후 30분 이내에 꼼꼼하게 양치질하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밥 먹고 바로 물을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당량의 물은 오히려 소화를 돕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은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 효소가 작용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반,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마시는 것은 오히려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식사 중이나 식후에 천천히 한 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화기관을 이완시켜 더욱 효과적입니다. 60대 박 할머니께서는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으셨는데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식사 중이나 식후에 따뜻한 물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소화불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위장 운동을 억제하고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시간에는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복식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위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불량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0대 김 할아버지께서는 사업 실패 후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명상을 접하게 되었고 꾸준히 명상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식사 후 피해야 할 더욱 구체적인 행동들과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87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절대 금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후 흡연은 특히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후에는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리는데 이때 흡연을 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소화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또한 니코틴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궤양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식후에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니코틴 흡수율을 높여 더욱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후 흡연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범입니다. 담배 연기 속의 발암물질은 소화기관을 통해 빠르게 흡수되어 각종 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위암, 폐암, 췌장암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대 박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담배를 즐겨 피우셨는데 식후에 담배 한 대 피우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담배를 끊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 과일을 먹으면 과일 속의 당분이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식후 과일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일은 식전에 먹거나 식후 2시간 정도 지나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고 식후 2시간 후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맛이 강한 과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60대 최할머니께서는 건강을 위해 식사 후 항상 과일을 챙겨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과일을 식전에 먹거나 식후 2시간 후에 먹기 시작했는데 속이 훨씬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식사 후 커피 한 잔은 많은 분들의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소화 기능을 방해하고 영양소 흡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커피 속의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위궤양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면 음식물의 철분 흡수를 더욱 저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식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소화가 진행되어 카페인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커피 대신 허브차나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70대 김 할아버지께서는 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속쓰림이 심해져 병원에 가보니 위궤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커피를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커피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즐겨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식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식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며 체중 증가를 유발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과식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쉽고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어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사 전후에 물을 충분히 마시면 포만감을 주고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대 박 할머니께서는 평소 식탐이 많으셨는데 과식 때문에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식사량을 줄이고 천천히 씹어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속이 편안해지고 체중도 감량하는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식후 피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과 건강을 위한 식습관 개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식후 흡연, 식후 바로 과일 섭취, 식후 커피, 그리고 과식까지 모두 건강을 해치는 습관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식후 흡연, 식후 바로 과일 섭취, 식후 커피, 그리고 과식과 같이 피해야 할 습관들과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87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 상식들을 짚어보고 실제로 건강을 되찾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국, 찌개, 김치, 장류는 물론이고 빵, 과자, 가공식품에도 다량의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려면 식습관 전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최대한 적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나 장류는 염분을 줄인 저염 제품을 사용하고 가공식품은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간을 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짜게 드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외식을 줄이면서 점차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건강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근육량 감소는 신체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면역력 약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육류, 생선, 콩, 두부,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 어르신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두부나 청국장, 된장찌개 등을 통해 꾸준히 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김 할머니께서는 평소 식사를 잘 안 하셔서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콩이나 두부, 생선 등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는데 근력이 강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약해져 쉽게 골절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은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은 칼슘이 풍부하고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또한 칼슘 보충제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70대 박 할머니께서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신 후 우유를 꾸준히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셨다고 합니다. 또한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셨습니다. 그 결과 골밀도가 증가하고 골절 위험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수는 변비, 소화불량, 혈액점도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밤새 굳어있던 혈액을 묽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물을 마시기 힘들다면 보리차나 옥수수차, 허브차 등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므로 피해야 합니다. 60대 최할아버지께서는 평소 물을 잘 안 마시는 습관 때문에 변비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로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는데 변비가 해소되고 피부도 촉촉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 상식들과 실제 경험담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나트륨 섭취 줄이기, 단백질 섭취 늘리기,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모두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들이죠. 지난 시간에는 나트륨 섭취 줄이기, 단백질 섭취 늘리기,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어르신들이 놓치기 쉬운 건강 상식과 실제 경험담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7세 내과 의사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내용 중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질병의 초기 증상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은 미리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체중 변화는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나 증가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암, 당뇨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 심각한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는 심부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체중을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이내에 5kg 이상의 체중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80대 박 할아버지께서는 최근 3개월 동안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는데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고 방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피로감과 식욕부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보니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소화불량은 누구나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잦은 소화불량은 위염, 위궤양, 위암 등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 복부 팽만감, 구토,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 위암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김 할머니께서는 평소 소화불량을 자주 겪으셨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검은색 편을 보고 깜짝 놀라 병원에 가보니 위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수술 후 완치되셨습니다. 만성 피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감을 말합니다. 만성 피로는 간 질환, 갑상선 질환,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성 피로가 지속된다면 간 건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음, 흡연,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를 통해 간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대 최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술을 즐겨 마셨는데 만성 피로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달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보니 간경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술을 끊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저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는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릿하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심 부위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시력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사를 통해 눈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의 이 할머니께서는 최근 갑자기 시력이 나빠져 노안이 왔다고 생각하고 안경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써도 시력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에 가보니 녹내장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시작했고 시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87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질병의 초기 증상과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잦은 소화불량, 만성 피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등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우리는 87세 내과 의사 선생님의 귀한 조언을 바탕으로 밥 먹고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핵심 실천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점 식곤증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식후주름은 혈당 문제나 소화 과정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은 NO, 위산 역류를 유발하고 복부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후에는 가벼운 활동을 해주세요. 3.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 탄산음료는 소화를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훨씬 좋습니다. 4. 식후 가벼운 산책은 필수, 혈당 조절, 소화 촉진,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5. 식후 30분. 꼼꼼한 양치질, 충치 예방은 물론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6. 긍정적인 마음으로 식사하기. 스트레스는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세요. 7. 식후흡연은 절대금물, 백해무익의 끝판왕, 암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8. 과일은 식전 5월 식후 2시간 후 혈당 급상승을 막고 소화를 돕습니다. 9. 커피는 식후 30분 이후에 위산 과다분비를 막고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10. 과식은 만병의 근원,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11. 나트륨 섭취 줄이기, 고혈압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12. 단백질 섭취는 꾸준히 근육 감소를 막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13. 칼슘과 비타민 D 챙기기, 뼈 건강을 지켜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14. 충분한 수분 섭취, 노폐물 배출을 돕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줍니다. 15.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 그냥 넘기지 마세요. 건강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16. 잦은 소화불량은 위 건강 적신호, 정기적인 검진으로 위암을 예방하세요. 17. 만성 피로는 간 건강의 위험 신호, 과음은 피하고 간 건강관리에 힘쓰세요. 18.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노안 탓만 하지 마세요. 안과 검진으로 눈 건강을 지키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어르신 여러분, 오늘 건강대박 채널과 함께 밥 먹고 하는 행동에 대한 오디오북 여정을 마무리하며 이제 여러분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중요한 지식들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건강대박 채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